선생님, 혼자가 아닙니다. 김일환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김일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선생님들은 학부모의 민원을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우리 아이만 혼내나요? 수업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학교에 민원을 넣을 겁니다. 매일 교실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이런 말들 들으시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초, 중, 고교 선생님들은 단순히 수업만 하시는 게 아니죠. 학생 지도, 또 생활 지도, 행정 업무, 상담까지 정말 바쁘게 하루를 보내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이처럼 과도한 민원까지 들어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그래도 학부모니까 라고 참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민원이 계속 반복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교사의 권한과 자존감을 위협하는 교권 침해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민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김일환 변호사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는 것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범죄 행위 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선생님에 대한 범죄 행위는요, 형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집행 방해죄, 또 무고의죄, 상해와 폭행의 죄, 협박의 죄, 명예에 관한 죄, 또 업무방해죄, 그리고 손괴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일컫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에 규정한 이러한 성폭력 범죄 행위도 아울러 포함되고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불법 정보 유통 행위도 포함되며,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 행위로서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도 아울러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계속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두 번째, 또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또 세 번째,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 또 매일 폭탄, 또 수업 방식 바꾸라, 이렇게 교육 방식에 간섭하는 행위, 또 학부모 단체나 또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언론에 제보하겠다, 또 소송하겠다는 식의 협박 행위, 이런 건 더 이상 상담이 아니라 압박이고 교사에 대한 위협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교원지휘법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데요. 교원의 지휘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즉 교원지휘법에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이 법에 따라서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를 이제 선생님들은 요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단순한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고요, 선생님을 공식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아울러 피해를 겪으신 선생님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살펴보면요, 이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지도감독기관과 그 학교의 장은요,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그 침해 행위로부터 선생님을 치유하고 또 교권 회복을 위해서 이런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요. 그 보호 조치를 방법을 살펴보면 심리상담, 그리고 조언, 또 치료, 또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제 학교 측은 해야 하죠. 아울러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요, 선생님께서 반대를 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 선생님을 분리하여야 하고요. 이 경우 분리 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 방법을 마련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의장은 이러한 조치를 하면 지체 없이 관할청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 내용과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요. 또 교육감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는 이를 교육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죠. 따라서 그냥 덮어두거나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가셔서는 절대 학교 측이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수가 있고, 또 피해 선생님의 보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요, 침해를 했던 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 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서 학교 측에서 직접 이러한 비용을 부담을 한다면요, 향후에 이제 그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형사고소하는 거죠.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퍼뜨리거나 또 공개석상에서 선생님을 모욕을 했다. 이렇게 되면 선생님이 직접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업 중인데 아이들 앞에서 학부모가 찾아와서 소리를 질렀다. 아이들 앞에서 내 아이에게 모욕을 주었다. 우리 아이만 차별했다는 식의 허위 주장은 명백히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이요? 그거 교사와 무관하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요. 선생님이 원하지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하고 감시를 하고 또 찾아오는 행동은 스토킹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어요. 이러한 민원에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피해가 발생했다면요,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언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과 기록입니다. 우선 증거를 남기셔야 하는데요. 전화 통화하실 때는 녹음을 하시고 문자에서도 해당 내용을 그대로 캡처를 하셔서 보관하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의 내용과 횟수, 말투까지도 중요한 증거가 되니까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화가 나더라도 감정 대응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 이러한 괴롭힘 고소할 수 있나요? 내용 증명을 보내볼까요?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땐 바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생각보다 빠르고 또 간단하게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참는 게 미덕인 시대가 아닙니다. 교육은 존중받아야 하고 선생님도 보호받아야 할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지금 혼자 고민 중이시라면 내가 예민한가? 라고 자책하지 마시고요. 소송 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이 상황을 마주하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선생님들의 교권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률 정보를 꾸준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혼자가 아닙니다. 김일환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